정하는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달하면 등록을 거절하겠죠. 원래 등록 신청은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을 갖췄을 때 기속성 그랬죠. 근데 등록을 이건 거절을 반려합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업을 하고 있는 중에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취가 뭐죠? 상대적 등록 취소. 아셨죠? 줄여 상취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을 갖추는데 일단은 등록 신청자가 둘이니까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등록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갖추는 등록 기준이 있겠죠. 자,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자, 일단 이 교재 상관없이 일단 이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되겠죠. 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자격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이라는 거. 근데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중개업을 위한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조업을 내용 가지고 볼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자체가 자격증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당연히 마시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사실은 당연 전제고 우리가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는 뭐 일간단 보면 알겠죠. 마시간 사람 지가 서류 써가지고 오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서류상 안에 보면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의심이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관계기관에다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이라는 게 우리 신원조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러니까 신원조회가 관계기관이 어디냐면 가족관계 등록지, 종종 예전에 호적지, 거기다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족관계 등록 호적부에다가 그 사실이 나왔거든요. 맛이 갔다 안 갔다 이게. 그죠? 우리가 어디 큰 집에 갔다 오면 빨간 줄 끈다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파랗게, 그죠? 파란 것이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후견 등기부라고 그죠? 후견. 그 등기사항 증명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거 뭐 아가씨, 뭐 남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아가씨 뭐 이런 게 확인할 때 호적 등록 떼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약간 문제가 있고 하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다 해가지고 약간 맛이 갔다 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맛이 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이게 가족력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제가 뭐 근데 이렇게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 가족 중에 누구 뭐 한 사람 있습니까? 쭉 찍잖아. 누가 뭐 가족력 있잖아요. 뭐 어떤 누가 아파서 근데 저거 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 되게 감사하다. 그죠? 누구 중에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어떻게 뭐 삼촌 누구 중에서 누가 아팠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럼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편견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가족관계, 관계기관에 맞섰다고 조회할 수 있어요. 누가? 등록관청이. 또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관청이, 들으세요 이거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들었죠? 그러면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무잖아요. 등록관청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가 제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없죠? 즉 쌤 오칠이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개공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되면 돼, 하면 돼. 걔는 말도 잘하는데 뭐. 그죠? 근데 걔도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 걔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관계기관에 조회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외국인들은 그 가족관계 등록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아니죠. 밖에서. 응.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증 조회가 안 되니까 스스로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정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니까 공인중개사라도 제출하는 서면에 내 외국인의 차이가 있네라는 거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 법률 지식이에요. 그래서 법률 지식을 내용을 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수 확인증 사본을. 그 다음에 실무 이수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뭘? 중개사무소, 그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건 실무교육을 받았다, 사무소를 갖췄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증명할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뭘까요? 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자기 건물일 수 있잖아요. 자기 건물의 경우는 뭘 제출해야 돼?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록 관청이 확인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결자 실사 옆에 붙여봐야 왔었죠? 결자 실사가 기본적인 등록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명할 건 결자입니까? 실사입니까? 실사입니다. 네. 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사무소가 뭐고 막 좀 나와요.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죠? 왜냐하면 사무소 파트 가면 따로 볼 거거든요. 그런데 참고로만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그리고 실무교육 나오잖아요. 또 교육 파트에서 보실 거예요. 이건 자 들으세요.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냐면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실무교육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효력이 1년이에요. 1년이란 말은 업을 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실무교육을 한 번 받으면 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 효력은요 계속 유지돼요. 영속적으로. 아셨죠? 근데 업을 딱 그만뒀어.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동안? 1년.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또 등록했어.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1년이에요. 그리고 실무교육의 내용은 제가 금방 조금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 실무교육은 뭘 가르친다고? 법률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배우시고 있는 이 내용 6과목, 거기다가 풍수까지 합쳐가지고 이 내용이 실무교육의 내용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여쭤봐요.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고?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이 세 가지는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 자, 4개. 그리고 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해가지고 설명이 됐다 길어요. 그죠? 많죠? 그런데 딱 그 중개사무소라고 할 때 이렇게 지금 우리 본문에도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끝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줄을 꺼봐요. 이 중개사무소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김에 두 가지예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잖아요. 대장 기재된 건물이에요.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기재된 건물이잖아요. 무슨 의미냐? 허가받은 건물이다. 그리고 적법한 건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기재된 건물 이해되니까 무허가 건물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불법 건축물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고 이제 기재 전에 있잖아요. 기재 전에 건물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러니까 기재된 건물만 아니고 기재 전 건물도 되는데 전제가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즉 뭐냐? 이 건물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아셨죠?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재된 건물, 그죠? 기재된 건물, 기재 전 건물 다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가설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에 얘가 컨테이너 하우스예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중개사물이 됐어 안 됐어?
첫 시간에 했어. 지난주 알았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근무를 할 때 판례상에서 건물 3개 있었죠? 분양권, 건축 중인 건물, 컨테이너하우스 하셨죠? 대상물은 돼요. 그런데 중개사무소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재된 건물, 기재전 건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허가받은 건물이고 적법한 건물이고 사용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등기된 건물은 될까 안 될까? 지금 사용에 관한 문제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권리의 문제예요? 네, 권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등기된 건물도 중개사무소가 돼 안 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즉 사용승인, 건축 허가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만 짓고 등기 안 한 것도 있어요. 맞죠? 미등기된 건물도 있다고. 미등기된 건물 상태지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돼요. 그러면 개인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 봐요. 그리고 여기 저 건물에 있잖아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할 때 저 기재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 이해하겠죠? 사용권을 확보하는 건 뭐겠어요? 내 거도 되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도 돼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어떤 거냐면 동업이에요. 동업. 나는 자격증을 걸었는데 나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은 사무소를 얻었어. 그러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누구죠? 나죠? 자격증은 내 거 걸려있고 건물은 누구 이름 빌렸어? 동업자 이름으로 건물을 빌린 거야. 그러면 이 경우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관한 경우는 이렇게요. 그러면 자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오는데 보고 있습니까? 48페이지. 자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 첫 번째 줄에 봐봐요. 다만 단서 있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누구요? 그죠? 보통 법인 그럴 때 중개법인, 특수법인 그래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경우를 중개법인 그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등록 기준이라고 배우시는 이거 특수법인은 갖출 필요가 없어요.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여기 이렇게요. 중개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왜 했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왜 했어? 근데 이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무소도 없이 뭘 하지? 라는 생각 안 들어요? 사무소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수법인은 원래 자기 사무소가 있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위한 사무소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이 법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돼요. 법인의 경우에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 보셨던 건데 법인이 지금 등록할 거죠? 그죠? 등록할 건데 등록하는 사무소를 뭐라 그래요? 주사무소라 그래요. 그런데 법인은 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있죠. 그래서 신고를 통해서 둘 수 있는 사무소를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사무소를 설치할 때 시군구에 두는데 시군구에는 어쨌든 2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을까 없을까? 등록한 사람이 개공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는 말은 등록했으니까 개공이 됐겠죠? 등록했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무소 이름이 뭐라고? 주사무소예요. 그러면 전국에 시군구 수가 500개가 있으면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가 몇 개 됐어요? 분명히 500개 중에 1개는 뭐가 있을까?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주된 사무소 있는 지역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는 499예요. 왜? 500에서 한 개를 빼야 되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두는데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시군구 단위에서는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니까.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의 소장이 뭐냐면 대표라 그래요. 분사무소의 소장을요, 책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럼 대표 책임자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겠죠. 법인의 구성기관이 누구냐? 사원 임원입니다. 사원 임원. 그러니까 사원 임원이라고 하니까 누구예요? 법인의 회사가 상법상에서는 주식회사,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임원이라고 하는 건 대표 포함해서 대표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경우는 감사는 필요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을 중개법인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2명만 있으면 돼요. 맞죠? 대표이사 1명 그리고 사원 임원 중에서 뒤에 나오지만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명 있으니까 1명이면 되지. 그러니까 최소 2명으로 마셨다고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중개법인을. 그리고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자격 있는 사람만 사원 임원이 되진 않아요. 일반인도 사원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예, 소공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해하실 때 법인 이퀄 사원 임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죠.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되면 법인이 결격 사유자인 겁니다. 그럼 등록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법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주된 사무소는 없을 리가 없죠.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라고? 대표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는 자격을 취득했겠죠. 대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사원 임원이 총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을 때 대표를 포함하는 게 공인중개사 수가 많아요? 제외하는 게 많아요?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말은 책임지는 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그래야 의뢰인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표가 6명, 자, 여기에 대표를 포함해서 사원 임원이 총 6인이라면, 그죠? 대표를 포함하면 여기 3분의 1 있잖아요? 이상이 개수 미만이겠어요? 이상이, 그죠?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럼 몇 명 되죠? 2명이죠? 대표를 제외하고 하면. 일단 대표는 1명 빼야 돼. 그럼 나머지 5명에서 얼마? 3분의 1 이상이에요. 몇 명이죠? 칼 갖고 와봐. 저기서 없잖아요. 그죠? 몇 명? 2명. 합이 몇 명? 3명. 그래서 대표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건, 요거 제외 이상, 요거 딱 체크하셔야 돼요. 보면, 지문을 딱 보면 바로 습관적으로, 이건 전원이, 그죠? 마시가면 안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역시 법인의 사원 임원이 있을 때 사원 임원의 전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원 임원이 다 공인중개사는 아닐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원 임원이라면 모두가 뭐 받아야 돼요? 예, 실무 교육을 전원이 그죠?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한다. 똑같죠, 그죠? 예,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는 본인 소유 건물이라야 될까요? 물론 그건 우리 바람이죠. 근데 자 본인 거 아니라도 소유 불문이에요. 또 사무소를 빌릴 때 내 이름으로 빌려야 돼요? 아니요. 동업자 이름으로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법인은 2개가 추가됩니다.
자, 어떤 게 초과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48페이지 1번 있죠? 1번에 제목만 보세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라는 말은 영리 목적이 될 말입니다. 상법상 회사인데 종류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이거 돼요. 상법상 회사가 유한, 주식,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까지 5개인데 회사 방식이 특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시험에 상법상 주식회사로 이렇게 나오면 OX, X입니다. 등록은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등록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등록을 할 수 있느냐와 등록 기준에 적합하냐는 달라요.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물으면 그 기준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등록할 수 있는 자라고 물으면 조건 이상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는 등록은 할 수 있어도 등록 기준으로는 OX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뒤에 가로 열고 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죠? 사회적 협동조합 빼고, 그죠? 그리고 자본금 있습니다. 조합. 자본금이 얼마죠? 예, 5천 이상입니다. 근데 이 자본금 5천 이상이라는 이 규정은 어디에서 규정한 거예요? 공인계사법이에요? 상법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공인계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상법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상법상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공인계사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자본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한 거고, 그러니까 자본금 이 5천만 원 이상은 어느 법에서 요구하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바꿔요.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회사는 등록이 가능하다. 왜 했어? 상법상 회사가 등록은 되는데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뭐 많이 나오는데 뭐 필요 없고, 아,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 더 자세히 들어가지 마요. 협동조합, 우리 보니 그 규제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와 또는 용역의 구매, 이런 거 안 나와요. 다음 중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안 물어. 아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줄을 닦으세요. 그게 뭐냐? 법 14조 규정 업무만입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뭐 할 목적? 영위할 목적입니다. 법 제14조 규정된 업무만 할 때 만이라는 조사가 들어갔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건 할 수 없어, 이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중개업 있잖아요. 우리 하는 중개업하고 14조 규정 업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뒤에 배울 거니까 6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법인은 몇 개만 할 수 있어? 합의 7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겸업에, 그죠?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이고, 겸업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겸업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대상이 되는 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죠? 겸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법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말고 오른쪽 49페이지에 가셔요. 동그라미 3번 있죠?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봐요. 금방 들었으니까. 그죠? 제외하고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이겠죠. 왜? 중개업무 수행하니까. 그리고 제외한 포함한,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책임지는 자, 즉 공인중개사 수를 늘려. 아셨죠? 예. 어느 게 공인중개사가 맞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어디다가요? 전원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은 자격이 있든 없든 중개업에 종사하든 중개업무를 수행하든 안 하든 전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만일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교육 누가 받겠어요? 책임자가 받아요. 아셨죠? 근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겠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요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까?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 안 하고 또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죠? 네. 까지. 그리고 갑니다.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라. 그리고 6번 봅니다. 법인의 대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마시가 맞는다 그랬죠?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이 말입니다. 보충학습에 특수법인이 있죠? 요건 그냥 접어둬도 돼요. 특수법인은 뭐가 특수법인이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자기 본래 고유 업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겸하는 겁니다. 중개업을.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 뭘까요? 중개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외 업무는 겸업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자, 현행법상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가 누굴까요? 공인중개사 법인 그랬죠?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 누구를 빼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또 법인 있죠? 법인 중에서는 누구를 빼고? 법인은 누구를 빼고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아셨죠?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등록관청 갑니다. 등록관청이란 시군구장을 말하죠. 시군구장을 말할 때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주소지 관할청입니까? 사무소 관할청을 말하죠. 그리고 구라고 할 때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 포함입니까? 그죠? 비자치구 포함, 즉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아시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그러면 오른쪽 갑니다. 구비서류. 우리가 결자, 다 등록 기준 뭐라고? 결자, 실사. 그 중에서 우리가 증명할 건 실사.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가는 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자, 오른쪽 갑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보입니까? 그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있잖아요. 반드시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 제출이 한번 봐봐요. 다만 반드시는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다만 실무교육 받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등록관청에서 바로 그죠? 협회에다가 접속해가지고 그 실무교육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실제로는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에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반드시 제출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한 사진 아닙니다. 여권용 사진은 안경 써요, 벗어요? 벗어요, 그죠? 뽀샵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살짝 뽀샵 해주던데?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 요 작업하시는 분이 살짝 지어주는데요. 얼굴이 그 얼굴인가 아닌가 구분만 되면 괜찮아요. 대개는 뒤에 또 백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어서 찍었는데 볼만 하더만요. 이거 여권용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그 자격증 등록증에 사진이잖아요. 볼품이 없어요. 예전에는 뽀샵 칠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명한 사진이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여권용 사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죠. 이게 뭐라고?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있죠. 예, 사용권 확보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1번, 2번 해가지고 1번 요거 우리가 실사했잖아요. 그죠? 실사했는데 제가 내 외국인 간에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게 지금 밑에 그거예요. 자,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자, 기억이 뭐냐? 앞에 제목 달면 공정서류라고 적어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정서류와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그죠? 제출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정서류,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증명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의 제목이 공정서류예요. 내가 맛이 안 갔다는 거죠. 예, 요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있잖아요. 유학 갈 때 이게 뭐냐면 밑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가 있죠. 그러니까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라고 줄여서 그냥 기억 보시면 되고 외국에 유학 갈 때 우리나라는 해당 부처 말고 그러니까 인정 폐지 협약이에요. 서로가 어느 데서 발급했는데 그게 진짜로 공인된 서류인지 아닌지 어쩌죠? 예, 그걸 다 판단하려면 서로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외교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져가면 아셨죠? 해당 국가 부서에서 발행한 서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정 서류를 말합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있죠? 증명서류 해가지고 자 법인입니다. 법인의 증명서류 됐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내 외국인 간에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갑니다. 4번 등록 신청 수수료 보입니까? 시군구 조례를 말합니다. 시군구 조례 아까 자치구 비자치구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예, 등록 신청 수수료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만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15번 종별 변경인데 요건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종별 변경은 이렇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다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바꾸는 거니까 업은 계속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법에 있어 많은 사람이라고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개공이 또 뭐가 된다 그랬죠?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별 변경 시에도 새로운 개공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가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있죠. 이중 등록은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종전 등록을 폐업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폐업 대신에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뭐 종전 등록증을 어쩌라고 반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게 되면 따로 이용을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종전 등록증 반납을 한다. 이게 뭐냐? 폐업 신고를 대체한 거예요. 만일에 종별 변경 시에 종전 등록증을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등록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종별을 바꾼다는 건 신규 등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얘가 북구인데 그죠? 자, 북구 안에서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을 때 둘의 차이는 자격이 있다 없다 말고는 차이가 없죠. 해서 부칙상의 개공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됩니다. 이건
부칙상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게 아니죠. 자격을 취득했으면 누구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해버리면 기본적인 우리 아까 보셨죠? 그 절차 등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시일이 소요되죠. 그리고 업무의 계속성이 없어져요. 왜? 새로운 개공이니까.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이나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신규가 아니라 뭐 하겠다고? 재교부로 처리하겠다고요. 재교부는 언제까지 하죠? 즉시 재교부입니다. 근데 등록 신청의 기본 처리는 7일 이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속성,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등록증, 신규 등록이 아니라 뭐 한다? 등록증 재교부 방법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언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동그라미 몇 개 했어요, 제가? 2개 했어요. 즉, 조건 2개가 결합돼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칙상의 개공이 뭐로 바뀔 것?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법인으로 바뀌면 신규입니다. 그리고 종별 변경하는 것이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 관할 내에서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2개 조건이 결합되면 신규다 재교부다. 재교부 방법에 의한다. 아셨죠? 요거.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별 변경 그래가지고 방법, 원칙은 뭐다?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돼 있죠. 같은 말로 신규 등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뒤쪽에 가보십시오. 종전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보입니까?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업을, 종별 변경은 업을 계속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업을.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라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잖아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지만 다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니엔 밑에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부칙상의 개공이 오른쪽으로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다음에 줄을 닦으세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에다가 밑줄 닦고 끊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컷. 뭐로 바뀐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2개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신규다 재교부다. 재교방법에 의한다. 조건이 몇 개라고?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휴업기간 중 업무정지기간 중 2개 나오죠. 휴업기간 중에 밑줄 닦으세요. 그때는 뒤에 O 긍정의 지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 뭐뭐 할 수 있다고 오겠어요? 없다고 오겠어요? 있다고 와요. 반대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밑줄 닦고 뒤에 있다 없다 없다가 와야 맞아요. 이해하겠죠? 업무정지기간 중에 그러면 없다. 부정의 지문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2개가 반대예요. 공인중개사법상 휴업기간 중에라고 되면 뒤에는 된다, 있다, 긍정의 지문이 오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그러면 뒤에는 된다, 있다요, 없다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원칙상. 이해하겠죠? 그런데 업무정지기간 중에 봐요. 휴업기간 중에 그러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죠. 그건 될 리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이중 등록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지. 근데 금지되는 건 4개 빼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된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된다 해요.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뒤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와야 되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이라도 중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은 되겠죠. 그 예가 뭐냐? 업무정지 중에 그러니까 자 업무정지 중에 열받았어요. 업무정지를 받았어. 열받았어. 확 때리 차합니까? 돼 안 돼? 휴업회고는 언제 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렇죠? 뭐 또 고민합니까? 그죠? 아무 데나 해요. 그죠? 그래서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전은 돼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업무정지 받은 김에 사무소 옮길까?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명칭 있잖아요. 명칭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세 개는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업무 중에는 안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중개 업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릴 때하고 똑같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 확 딸 때리쳐합니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터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옮길 수 있죠. 그럼 때 이름 탓이야.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세 개 있죠. 여기 이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도 돼요. 원칙은 뒤에는 안 된다고 와요. 이거 봐봐요.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올 거예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오겠어요? 없다고 오겠어요? 없다고 와야지. 뭐 이걸 복잡하지? 뭐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뭔가 짜증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그 불 껐어요. 불 꺼서 안 켜놓고 와서 뭘 자꾸 고민해. 자, 아셨죠? 휴업 중에는 뒤에 긍정, 업무 정지 중에는 부정의 지문이 온다. 아셨죠? 요걸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고 인장 등록에서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인장은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등록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언제도 할 수 있었죠? 네, 등록 신청 시에도 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의 처분인데 등록 처분은 제목만 보세요. 등록 기준 등의 검토 확인을 하겠죠.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쌍가로 이번에 등록의 처분하는데 56페이지. 예, 등록의 처분하는데 등록은 해 주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등록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아요. 네 가지가 있어요. 싸가지가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다고? 싸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가지가.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가 맞죠? 리언의 결격 사유자가 디귿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리얼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에 통지 있습니까? 등록 신청받고 세 번째 줄요. 며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뭐 한다? 통지한다. 통지 동그라미 하시고 통지 이퀄 뭡니까?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통지 이퀄 뭐라고? 등록이다. 따라서 개공이 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등록의 통지 효과,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는 말이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정 설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맨 마지막 줄. 57페이지 맨 끝에 보면 5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맨 끝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정보험 공제 공탁 해가지고 넘겨보십시오. 보증의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1억 원 그래가지고 보정 설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런데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세 번째 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해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를 할 때, 등록증 교부할 때 뭘 확인하고 교부하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그 말 안에는 아셨죠? 어감이 있어요.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라는 어감이 들어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에다가 줄을 닦으세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 말씀드렸죠. 기간이 처리기간 나올 때 앞에 7일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지체 없이가 따라온다. 이렇게 또 찾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의 교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3번 잃어버렸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못 쓰게 되면 등록증은 재교부하겠죠. 재교부한다. 그리고 기재사항 제목 보시면 분실, 훼손 리얼의 기재사항 변경 보입니까? 기재사항 변경의 예가 뭐냐면 오른쪽 가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기재사항 변경은 사무소 명칭 변경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 있죠? 법인 대표자 변경 옆에다가 대표 사망이라고 적어보세요. 법인 대표가 사망한다고 개공이 사망한다는 다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은 자동 소멸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가 사망하면 법인 대표의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의 예외. 종별 변경은 원래가 뭐였죠? 신규 등록이지만 언제?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어디서? 등록관청관 내에서 변경할 때는 신규다 저기보다 재교방법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록사항 등의 통보 있죠? 자, 누가? 등록관청이요.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줄 긋습니다. 어디에?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누구에게? 등록관청이 협회에 대해 통보합니다. 그래서 자, 박스 보이십니까? 항목을 딱 내놨는데 자, 1번 등록증 교부의 줄을 딱 긋어요. 등록증 교부 한때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사항입니까? 등록 신청 사항입니까? 교부라 되어 있죠. 등록 신청 사항을 모아서가 아니고요. 등록증 교부 사항입니다. 우리 등록 신청은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록 신청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말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받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죠. 등록 신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4개 있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 이퀄 등록은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등록 신청 사항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사항,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이 뭐다? 통보 사항이다 이렇게요. 들었죠? 그러니까 등록 사항.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죠. 등록증 교부. 그리고 신고 사항,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을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고 행정처분이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를 말합니다. 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일까요?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가 아니라 통보 주체가 누구죠?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은 뭐였죠? 협회업사항, 또 고용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그래서 요걸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업무 개시인데 마지막 줄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죠. 게시를 하고 이제 등록증이 걸려 있으니까 업무를 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쌍가루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업무를 개시하겠죠. 그죠? 보통은. 그런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즉 등록에 통지받고 얼마까지는요? 3월까지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다른 규제가 없죠. 그런데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로 이어집니다. 됐죠? 이렇게요. 그리고 오른쪽 서식 지난번에 보셨죠? 등록 신청서 이면서 제목이 뭐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언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 통지,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그리고 등록증 교부. 요 순서거든요. 지금
무등록자 개공의 경우를 따지는데, 자, 등록의 실효 사유 보입니까? 사망 예산, 취소 처분, 폐업 신고 다 등록의 효력 사라졌죠?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가입니다. 제가 다른 거 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무등록 중개업다 그러면 몇 대 몇? 3대 3. 무등록자의 행위에 대한 중개 보수 직업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래서 보수 X 하시면 되고요.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 그래서 그 무등록 중개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세 개만 딱 적어도요. 이렇게 어떻게? 3대 3. 보수는 X, 거래는 O 하셨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거래는 유효합니까? 등록의 무슨 성격 때문에? 등록은 효력 요건입니까? 적법 요건입니까? 등록은 적법.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지만 중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함으로써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해주는 그 절차가 등록이다. 그랬죠? 그래서 딱 이렇게 세 개 기억할 수 있죠? 간단하게. X는 무효란 말이고 O는 유효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 통지죠. 그래서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자는 무등록자 개공. 그죠? 무등록자죠.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자니까. 그 다음에 등록의 통지를 받고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한 자는 개공 무등록자. 개공. 이 이유니까. 그죠? 그런데 업을 했잖아요. 그죠? 등록증 교받고 업무를 개시했는데 개공이 사망했어요. 효력 사라지죠? 그 뒤에 업무를 하면 무등록자.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어. 효력 사라졌죠? 그 뒤에 하면 무등록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 등록 효력 사라졌죠? 그 이후에 하면 무등록자. 이해합니까?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개공이고 효력이 소멸된 이유라면 무등록자가 된다. 그래서 기억할 건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에 무조건 제가 몇 대 몇을 했죠? 3대 3인데 이번에 다른 본문 보시지 말고 그 제목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봐요. 거래 계약의 효력은 뒤에 유효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무등록자의 보수 청구권 뒤에는 뭐 적을까? 무효 X 못 받아요. 그 다음에 4번 무등록자에 대한 제재 뭐라고요? 3대 3. 네, 딱 이거 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66페이지 이중등록부터 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공인중개사법상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건 4개 해봐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그죠? 하고 몇 대 몇? 1대1 아셨죠? 구구절절히 읽을 필요 없어요. 딱 그렇게 알면 돼. 아셨죠? 봐요. 그럼 개공이 이중소속이면 등록은 취소한다 그랬죠? 그러면 만일에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건 소공도 있었죠? 소공 그러면 뭐겠어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 머리 돌리지 말고. 그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소공하고 할 때 왜 자격정지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기억하냐면 자격정지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격정지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소공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건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이유가 와닿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중소속인데 갑자기 소공이 나왔어. 그럼 바로 뭐라고? 개공의 이중소속과 소공의 이중소속은 제재가 완전히 달라요. 개공의 이중소속은 절치지 아시죠? 절치와 1대1이지만 소공은요. 자격정지와 1대1이에요. 알겠죠?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리했고 68페이지 있죠? 68페이지부터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